코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2차전지 소재 예,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으로는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주가 흐름은 괜찮나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레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요즘에 또 그 증시 상황 네네. 여기 좀 복잡하잖아요. 네. 이것도 좀 재밌고 쉽게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뭐 한국 증시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미국 증시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엄청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때 반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증시도 흔들렸지만 한국 증시는 더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신흥국들의 환율이 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가 넘어서서 1,440원 뭐 요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그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에 4.6까지 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5%까지 보시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긴 한데, 근데 어떤 면으로는 이게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시장에 이미 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또 다음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네, 11월에. 다음 금리 인상이 있는데 그때 또 이게 자이언트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또 1.0까지 갈 거냐. 그걸 또 모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저수지의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저수지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면 사실 두렵지 않잖아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두려움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하락세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4.6이 또 점도표에 5가 찍힐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점도표 그때는 발표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아직은 크죠. 그렇구나. 그러면요, 좀 이런 그 불확실성이 좀 큰 이런 국면이 좀 언제쯤 해소될 거라고 좀 가늠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뭐 누구도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경제학자님들도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늠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내년 상반기 정도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주식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보류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투자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시장이 좋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이 안 좋아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투자의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장의 하락기에도 분명히 오르는 섹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대출을 끌어당겨서 투자를 하신다든지 레버리지를 땡기신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뭐 내 월급이 한 달에 따박따박 얼마씩 들어오는데 요 정도 돈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투자할 수 있어. 뭐 적립식 투자 뭐 이런 거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는 건 사실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르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떨어졌을 때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올랐을 때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주식시장은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석과 같은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만 원 만약에 여윳돈에서 한 50만 원 투자했는데 다음 달에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사는 거고. 그렇죠. 떨어지면 더 사는 거고. 오르더라도 떨어질 때 샀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평단가는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우상향을 하는 거고. 근데 떨어졌으니까 나 대출 받아서 더 사야지, 레버리지 땡겨서 더 사야지 이러면 이제 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거의 뭐 2200, 2100 막 이러잖아요. 지금도 바닥이라고 하기는 말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발목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발목. 발목 정도까지.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네네. 거의 딱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국 증시는 이미 미국 증시보다 먼저 떨어지고
더 많이 지금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증시가 신흥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는 항상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갈만한 섹터를 연구를 하셔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목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대출은 안 된다. 네, 그렇죠.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땡겨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대출을 땡겨서 할 정도라면 차라리 상승기에는 그래도 조금 버틸 수는 있죠. 오히려. 대세 상승기에는 어쨌든 내가 대출을 껴서 사든 그 다음 날은 또 오르고 그 다음 날은 또 오르고 이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대세 하락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네오님. 네네. 지금 만약에 천천히 분할 매수 또는 네네.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고 네네. 했을 때 네네. 조금 눈여겨보시는 네. 뭐 기업, 주식, sek터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있죠. 네.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네, 방산, 원자력. 네. 요 5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5가지 중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이 뛰어든 거는 어딜까요? 2차 전지. 맞아요.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2차 전지 소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2차 전지 소재 네,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기업명 언급은 좀 어려우실까요? 기업명이요? 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으로는 미래나노텍이라고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주가 흐름은 괜찮나요?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네. 상승기에 들어가 있죠. 이 하락장에서도 상승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럼 이번에 이렇게 올해 초부터 계속 좀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 동안에는 좀 하락을 같이 하다가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2차 전지 소재를. 특히 뭐 리튬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눈여겨본 이유는 뭐냐면 리튬을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개발이 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리튬을 수입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내재화가 앞으로 반영이 되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스코 케미칼이 재밌는 게 다른 기업들 다 양극재 뛰어들 때 얘네들이 또 음극재를 하고 있었어요. 음극재 시장은 사실 뛰어드는 기업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그래프 한 번만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차트를 좀 보니까 네네. 지금 약간 하락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게 그래도 이렇게 엄청 막 지수 대비해서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네네. 흐름은 양호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더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앞으로 많이 팔릴 거니까요. 네.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리튬마저도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좀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매달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다. 그러면 혹시 이런 거는 뭐 매도 타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으세요? 매도 타임이요? 매도 타임은 리튬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럼 그게 한 2025년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나요? 보통 2025년까지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 2, 3년간은 이쪽 sek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언급해 주신 게 미래나노텍이라고. 미래나노텍. 이 회사는 원래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 광학 필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강화 필름이라는 게 이제 TV에 보시면은 LCD TV에 보시면은 필름지가 들어가요. 네, 더 선명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만드는데 원래 이게 3M사가 독주였어요. 네, 근데 미래나노텍이 이걸 국산화하면서 3M을 밀어내고 진짜요? 네, 지금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앞으로 여기가 이제 LCD에서 OLED로 바뀌다 보니까 OLED에는 또 광학 필름이 안 쓰이거든요. 잘 안 쓰이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성장 동력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다 보니까 여기 회장님이 그 미래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연초에 인수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양극재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수산화 리튬이라고 그거를 이제 분쇄 가공하는 회사인데 그거에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광학 필름 전문 기업이었는데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로 편입이 된 거예요. 막. 그래서 지금 가치가 광학 필름으로 생각했을 땐 적정한 수준이지만 2차 전지 소재 섹터로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이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지금 한국에서 밀고 있는 배터리는 하이니켈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밀고 있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거든요. 네. LFP 배터리에는 탄산 리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올라갈수록 이 LFP 배터리보다 하이니켈 배터리가 더 가성비가 좋아지게 돼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LFP 배터리는 가성비 때문에 중국에서 밀고 있는데 이제 생산 기술도 좀 낮아요. 하이니켈에 비해서. 근데 탄산 리튬이 수산화 리튬보다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리튬을 더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아마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봤을 때 하이니켈 배터리가 성능이 훨씬 좋거든요. LFP보다. 그러니까 LFP는 예를 들면 뭐 성능이 30% 정도 떨어지는데 가격도 30% 떨어져요. 그래서 쓰는 건데 하이니켈 배터리는 얘보다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하이니켈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 트럭을 많이 사잖아요. 픽업 트럭. 네, 픽업 트럭. 네. 승용차보다 그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픽업 트럭을 많이 사요. 픽업 트럭에는 당연히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으로 배터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얼티엠 셀즈라고요. 거기에서도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제 파우치형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산화 리튬은 없어서 못 파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은 네, 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미래나노텍이 있는 거예요? 네, 미래나노텍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수산화 리튬을 가져와서 분쇄 가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얼마나 세밀하고 균일하게 갈아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앞으로 각광을 받겠죠. 똑같은 재료라도 갈면 성능이 높아져요. 야, 3M을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네네. 3M을 그렇게 민 실력이라면 네네. 좀 기대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대표님을 대표님 그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미래나노텍을 제가 지금 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시총이 한 4,300억? 네네. 그리고 진짜 주가가 안 빠졌어요. 네. 와,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작잖아요. 네네. 주식이.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섹터가 어느 게 유망하게 될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밀고 들어가는 거죠. 물리고 물려서.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전기차가 잘 팔린대요. 이 어려운 시국에 전기차가 왜 잘 팔리지? 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일단 보조금을 줘도 비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리 아답터나 아니면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러면은 어려운 시국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전기차는 잘 팔릴 거고, 그러면 전기차가 잘 팔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에 무슨 배터리가 많이 팔리지? 하이니켈 배터리. 네.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지? 양극재가 중요하다는데 수산화 리튬?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을
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리튬 자체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초에 비해서 4배가 올랐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오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0배 넘게 지금 오른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톤당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리튬 가공업이 중국이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리튬을 그러니까 캐는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캐는 건 거의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를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해서 쓰는 건데, 또 우리나라는 또 그걸 또 가져와서 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산화 리튬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번 연도에 수입한 비중이 84.4%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중국 소재를 쓰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저는 눈여겨본 거죠. 그렇게 해서 막 검색도 하시고 증권사 리포트도 보시고 네네. 책도 보시고 하시다가 네네. 여기가 탑픽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군요. 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아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앞으로 뭐 한 2년, 3년 정도 네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사모아도 괜찮은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네. 미래 나노텍도 역시 그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네.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세요? 일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퍼가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40이네요. 50. 그게 좀 전에 이제 회사에 불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게 좀 오른 건데, 보통 평균 봤을 때 평균 퍼가 한 2, 30 정도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제 80까지 만약에 본다면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요. 뭐 이거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나눠주시는 거니까 저는 이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한 10수년 전부터 봐왔던 기업이라서요. 그렇구나. 그때는 이제 3M 그쪽 관련된 광학 필름 쪽으로 쪽으로 했던 거고, 저도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한 번 더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광학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필름지. 이 필름이 2차전지 배터리에도 필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돌돌 마를 때도 필름이 들어가고 포장할 때도 필름이 들어가고 파우치형처럼 이렇게 은박지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다 필름이거든요. 아마 2차전지 필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하고 있고 테스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먹거리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끝나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